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행정절차론을 맡게 된 이현우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총 3개의 교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1교시는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이제 학원 쪽에서 좀 듣기로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일단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강사 소개, 그리고 행정 절차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 상에 좀 얘기도 좀 있었다라고 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책은 어떻게 될 거고 기본 강의는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책을 그냥 덮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교시 맨 처음 시작을 하면 일단은 네, 일단 강사 소개부터 먼저 할 건데요. 이제 강사인 저를 소개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강의를 하는 게 더 쉬운데,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니까 좀 이렇게 부끄럽고 좀 그렇긴 한데, 하는 목적은 일단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신 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증 해소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저랑 같이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강사에 대한 믿음을 좀 심어드리고자 좀 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검수해주신 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서울대 갔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대로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에게 자신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약간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이제 합격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도로 가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행정 절차론 안에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들을 다 공부하시고 다 외우시고 하면 사실 합격해요. 근데 근데 다 외울 수가 없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다 보면 사실 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하시는데 나오는 것만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공부하시고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냥 다 암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지 않을까. 네, 그래야 여러분들도 브리타도 브리타가 나와서 나는 이번에 떨어졌어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강사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법학에 관심이 꽤 있었던 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도 이제 그 사회 과목으로 이제 법학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국대 법학과 나와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좀 쭉 했어요. 근데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왔던 세대가 09학번 세대인데, 이제 그때가 이제 로스쿨이랑 이제 이렇게 겹치는 그런 시대다 보니 이제 사법고시로 뽑는 인원이 계속 줄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좀 접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이제 감정평가사였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행정법,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식재산권법 이런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었을 때 감정평가사 안에 있는 과목 중에 그 보상법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인데 제가 그 부분도 또 제일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감정평가사 쪽에서도 이제 행정법 관련돼서 이제 강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이랑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행정 절차로는 행정 절차론, 행정법 많이 다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행정 절차론은 행정법 안에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은 이제 행정법 공부를 했고 그 연수로만 쳐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절차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에 살짝 보시면 제가 그 개인정보 관리사 보호사 그런 것도 좀 CPPG라고 그것도 좀 취득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법률들은 이제 행정 절차법에
행정 절차론에 있는 다른 법 과목들은 사실은 저한테는 좀 어렵지 않은 과목인데 제가 유독 어려운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제가 또 공부해서 이제 좀 자격증도 취득한 상태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지 않다? 이렇게 좀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서 되게 구력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답안지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답안지에 맞춰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대해 좀 더 폭넓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게 소개를 했지만 저의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법학에 대해서 좀 지식이 그래도 깊다. 네, 김미호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법학과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순수 전통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좀 너가 좀 마지막 거의 법대이다 보니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라. 그래서 좀 법학에 대해서 전통 법학이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 아는 상태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또 사법고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법고시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수험생활 되게 길었어요. 수험생활 자체가 뭐 그게 7, 8년 되는 것 같아요. 뭐 감정평가사랑 뭐 여러 가지 합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어렵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자 계속 궁금한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지? 또 이 네이버 검색을 해보고 뭐 검색해보고 또 혼돈에 빠져.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별거 아닌 논점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이제 책에 보시면 뭐 비교 개념이니 뭐니 사실 이런 거 1차에나 들어갈 법한 그런 내용들도 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돕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수험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좀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법고시를 접으면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자격증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접을 때만 해도 사실 이 행정사라고 하는 과목도 좀 이걸로 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라는 걸 갈까? 아니면 뭐 보험계리사 가볼까? 아니면 뭐 세무사 가볼까? 아니면 노무사 가볼까? 정말 많은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은 그렇다고요. 이제 타고 하더라고요. 이제 행정사라고 하는 과목이 이거 하나만 따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개나 3개나 이렇게 취득을 하실 때면 또 저한테 또 그런 수험 상담 또 해주시면 제가 또 다른 직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장점은 제가 이제 다른 타 자격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라고 하는 과목에 특화돼서 너무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시각에서는 좀 한 발자국 벗어나서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 절차론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교수님이나 뭐 시험 출제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자격증에서 시험을 내던 행정법 교수님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시험 자격과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1회 시험에 나왔던 그 판례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했던 판례였고요. 다른 데서도.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법이 또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주민등록법도 사실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번에 만들어지고 개정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민감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에 녹여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시각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뭐 믿음이 생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강사 소개입니다. 뭐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뭐 그 시험은 어때요? 막 이런 거라든지 뭐 그 어렵나요? 돈 많이 버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질문도 제가 받아드릴 테니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 책이 있으시면 잠깐 앞에 보시면 저희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책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1회부터 11회까지 다 넣어놨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게 행정절차법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법은 한 4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영 표시해 놓은 게 1번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1번에서 나온 게 다 행정절차법입니다. 그 논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논점이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게 나오고 똑같은 게 나오고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정절차법은 결국은 이제 침입적인 처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법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온 게 계속 나오다 보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판례가 계속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판례를 계속 넣어서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렇게만 고민을 가시면 사실 행정절차법은 거의 다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또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법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사례 대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있는 모든 법들은 사실은 사례형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닌 사례예요. 그렇죠? 약간 약술인데 사례처럼 입혀져 있는 나와 있는 그런 그런 법이에요. 그 옆쪽은 그래서 약간 제도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를 할 거고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개인정보법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가 찝은 논점으로는 30논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34논점 정도 되는데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이 30논점이면 나오는 거에 비하면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많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도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법률이 상당히 어려운 법률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3법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법이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과목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제가 딴 CPPG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인증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따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나오는 건 많지 않으니 사실 저희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 제한 규정이 이번에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 근거 법률이 바뀌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민원에 관련된 법률이에서 있던 것이 근거 법령이 바뀌다 보니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이제 저희 사무관리론 하시는 이제 선생님하고 최일한 선생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기 정말 많이 안 나올 그 사무관리론에서도 좀 브리타 과목은 안 나온다. 이래서 사실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저희가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논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일로 들어오면서 개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만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제한 규정은 짧게 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 여기도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행정절차법이랑 좀 문제가 헷갈린다. 요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례들만 좀 잡아가면서 행정조사 기본법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 기본법이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여기도 그 다음으로 나오는 과목인데 상당히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은 한 10개 논점으로 좀 추려놨고요. 그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이랑 가족관계등록법은 모르겠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그냥 짤막하게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번에 나온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저희가 주민등록이 중요했다, 주민등록 번호가 중요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시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행정절차법. 여기까지가 우리는 판례를 공부를 할 거고, 여기 제도 같은 것들 공부할 거고, 암기할 거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냥 생 암기. 판례는 최대한 빼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총 뽑은 논점이 한 140 논점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지만 제가 어떻게든 머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두 문자도 있고, 뭐 두 문자가 없으면 이렇게도 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두 문자가 이제 검수를 같이 맡아주신 저희 이제 송경준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두 문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두 문자가 있다, 그럼 언제든 제보를 받으니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써먹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시면.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게 커리큘럼인데요. 네, 여기는 사실 저희가 총 4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 이렇게 4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동차생 분들은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예생 분들은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요 심화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동차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차 공부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사실 나눈 거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과 심화에 있는 내용이 거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는 한 14회로 되어 있고, 요거는 한 12회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시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이제 여기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더더기를 좀 빼고 한 게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들으시는 거랑 이렇게 들으시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으시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따라오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랑 유예랑 다 섞여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차다, 그럼 당연히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되는 거고,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못 하시면 사례에 넘어가서 살아남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암기 이런 것보다 이해가 먼저가 선행돼야 되고, 만약 이해가 되셨다면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정의 규정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정의를 외워주셔야 이때 그게 기초가 되셔서 쌓아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정의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쪽지 시험도 보고 뭣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는 걸로 이제 좀 얘기가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걸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뭐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외우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10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이나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정의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슥 써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10분 일찍 와가지고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시간이 되면 그렇게 와서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정의까지 외워주시는 게 이 동차분들의 약간 목표이고, 나는 이거 정의까지 다 외웠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목차 외워주시는 게 여기까지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 유예분들은 이때 들어오시겠죠. 그럼 이때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는 당연히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내용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작년에 좀 공부도 하시고 뭐 또 하셨다는 전제 하에 여기까지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례당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작년에
1차 봤다. 근데 2차 공부는 좀 미흡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셔서 오늘부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는 이해, 정의, 목차까지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리고 심화 강의는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린 거니까 여기에 있던 말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삼아서 여기에서는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좀 두 단계로 나누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다 하시면 이때는 그냥 한 바퀴 더 돌리는 복습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워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부터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목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약간 목표를 잡을게요. 그래서 정의까지 하고 목차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 더 욕심내서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게 저희의 예상하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행정절차법은 한 4회 정도로 제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혹시 뭐지 그 학교개발학원 가보시면 이제 그 계획표 있으시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 동안은 행정절차법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에 부분 총론 부분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익적 절차랑 침입적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회, 6회는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법이 양이 너무 많아서 3회로 뺐습니다. 그래서 7, 8, 9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회차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할 거고 11, 12, 13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행정규제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표에 있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들이 나갈 거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법 안에서는 딱딱딱딱딱 끊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정보공개법 듣기 싫어 그러면 안 오셔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이제 법이 딱딱딱딱 끊겨지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솔직히 주민등록번호 가등법 버리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날 안 오시겠죠? 그래도 수업은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딱딱딱딱 끊어줘야 여러분들이 좀 수험 공부를 하시는데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안 끊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좀 수험적인 전략이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 네, 그렇게 최대한 법에는 맞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요거는 책 활용입니다. 이게 4번, 5번. 네, 여러분들 이제 책은 진짜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양이 많아요. 되게 두껍죠? 근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제가 보면 살짝 뒤에 넘겨 보시면 뭐 120페이지 막 이렇게 보시면 예, 보시면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답안지를 기초로 해서 제가 좀 뭔가를 써놨어요. 120페이지 정도.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였어요. 사실 저도 수험생 때 이제 법대 답안지랑 또 이거 답안지가 좀 다르거든요. 법대에서 쓰는 답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 사법고시 그리고 지금 법무사에서 쓰고 있는 시험지는 촘촘해요. 그래서 되게 목차를 법대 양식처럼 목차를 척척척척척 짜면 이뻐요. 그것도 들여쓰기, 내어쓰기 막 하다 보면 딱딱딱딱 눈에 보이고 정갈해져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고 있는 답안지는 너무 이렇게 두껍해서 얘네들은 법대처럼 목차를 구성을 하게 되면 안 이뻐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쓰시지만 이거를 스캔을 떠서 쪽모음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양면 보이시죠? 그런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외우세요 라고 했던 것들을 답안지로 쓰면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11회가 되다 보니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인 게 내년에는
그냥 문제집을 새로 이렇게 나눠서 이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보여드릴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없이 그냥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600페이지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행정절차법은 대부분이 판례를 기반으로 한 그런 문제들이 사례형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판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도 있으면 뒤에 제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제가 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많아요. 조문을 많이 보세요. 조문을 많이 보세요 하면 조문을 보면 개정이 되었네. 뭐가 개정이 되었지? 하고 한참 찾아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정된 사항들은 제가 다 음영 표시해놨고 그 밑에 왜 개정됐는지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적지 않은 개정 사유들은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혼자 공부하실 수도 있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뭉텅뭉텅이대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약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은 약하게 가시면 되고 또 책이 두꺼운 만큼 아끼지 말고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막 할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아끼시지 말고 찢어서 다니시고 그 찢는 게 싫다. 그러면 핸드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핸드북을 보시면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핸드북 안에는 지금 없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핸드북 안에는 제가 이제 정의 규정은 또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정의대로 암기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뭉텅이대로 들어있으니 뭉텅이대로 암기를 하시고요. 네. 요거 없어요. 네. 요거는 왜 출판이 안 됐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만약에,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요 책 찢어서 다니시고, 네. 출판사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책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10분 쉬고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좀 법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별 쓸데기 없는 거에도 이렇게 목 잘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10분 쉬고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